자, 봅시다. 자, 우리 책 기본서 갖고 계시죠? 네, 받아주셨고, 판소노트 있으시죠? 판소노트. 자, 그래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해죠. 나오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또 합격을 하시길 바라고, 네, 맞죠? 이런 합격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 하면은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자, 우리 제일 앞에 한번 펴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 설명이 드렸는데,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2차에 1교시, 2교시 있는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우리 민법, 1차 과목 민법에서, 민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민사특별법이 15% 나오고요. 민법의 법률행위, 물권법, 채권법, 요 계약법에 관련된 내용이 85%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은 응시자 현황과 합격생별 나오는데 요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쭉 넘기서 이제 페이지가 쭉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를 펴냐면은 18페이지 있죠. 자, 18페이지 폈어요? 네, 그렇게 펴면 됩니다. 민법의 기초 이렇게 들어갑니다. 민법의 기초. 자, 거기 있는 내용인데, 거기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는 X입니다. X.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X 해놓으시면 돼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은 넘어갑니다. 안 나오니까 넘기시고. 20페이지. 자, 20페이지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20페이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서설인데,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8, 19 몰라도 됩니다. 20페이지에 뭡니까? 권리 변동부터가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앞에 내용은 읽지도 말고 바쁩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도 뭡니까? 안 나온다는 거는 버리면 됩니다. 왜 기본서를 만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연역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많이 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도 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은 다 읽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없죠? 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20페이지 펴시고 판소노트는 일단 2페이지 있어요? 펴시고요. 2페이지에 자, 이게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4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권리 변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봅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권리의 변동. 자, 우리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변동이 생깁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깁니다. 넘기는 사람을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권리가 갑에서 을로 갑의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걸 무슨 변동이 난다고요? 권리 변동이 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죠. 권리가 변동되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란다? 통틀어서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무슨 뭐란다? 권리의 변동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법의 총칙을 보면은 권리의 주체, 모든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권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을 뭐랍니까? 저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랍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걸 뭐랍니까? 법인이라 합니다. 법인.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을 권리의 주체 합쳐서 뭐랍니까? 인이라고 한다고요. 이 한자 인인 거 잘 모르시는 분 없죠? 아시죠? 네, 됩니다.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이제 권리의 뭡니까? 객체예요, 객체. 객체가 물건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 자, 그럼 이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부동산과 뭐로 나눠집니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겨요? 권리가 변동이 되더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은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그래서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 변동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정의가 뭡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의 99조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물건을 뭐랍니까? 동산이란다. 그래 되어 있어요. 개론 시간 합니다. 할 거예요. 예. 언제 하느냐? 수요일에 합니다. 수요일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뭐더라?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권리 변동의 뭐라 한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발생부터 봅니다. 발생. 최초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이냐면은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최초의 취득을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취득. 자, 내가 이제 내가 이 건물,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취득이죠. 네, 이게 뭡니까? 건물의 신축입니다. 신축.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죠. 좀 히터 좀 해주면, 네. 좀 덥죠? 저만 던 게 아니죠? 네,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신축. 내가 건물을 지었다. 그럼 내가 건물을 최초 취득이죠? 그 건물에 무슨 등기합니까? 나중에 등기부 시간에 배우지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무주물 선점이 있습니다. 선점. 자, 우리 판소노트에 필기 다 돼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물이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 한다. 그래서 선점하면은 선점자가 최초 취득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데요? 얘가 낚시 아시죠? 낚시. 낚시. 그냥 안 적을게요. 그냥. 저다 적고. 낚시. 그냥 낚시. 예, 얘가 낚시다. 뭐 적을 필요 없고. 못 적겠어요. 한장 원하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자, 낚시. 무주물 선점이 있다. 낚시하면은 우리가 도시어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잡았죠? 그럼 그 건물은 뭐합니까? 물고기를 원시 취득하죠. 그래서 회를 해가 먹든지 매운탕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선점자가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무주물을. 자, 그래서 무주물 뭐합니까? 선점이라 합니다.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 나오는데 유실물 습득이다. 유실물 습득이다. 유실물이 뭡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다. 이게 돈을 주운 경우입니다. 그럼 유실물 습득했을 때는 습득자가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자, 공고 후. 자, 몇 월일까요, 이거는? 유실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자 적을 때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래서 6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한다. 이렇게 합시다. 취득한다. 그래서 내가 유실물 습득, 내가 지갑을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찰서에 맡기죠?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 돈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유실물 습득. 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에 요 매장물을 발견했습니다. 갑이.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 발견자는 공고 후 이때는 1년입니다. 1년. 자, 1년 동안 누가 나타나지 않아야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뭐 한다고요? 취득을 한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공고 후 1년 동안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유실물 습득은 몇 월입니까? 6월이죠. 매장물 발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시험 지문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체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첨부가 있죠. 첨부. 이 첨부가 뭐냐면은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첨부 파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붙이는 게 첨부 파일입니다. 붙이는 파일이 첨부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갑의 소유자고, 요게 을 소유자인데, 붙이니까 요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이게 누구 거라고? 갑 거라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주된 동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붙인 물건의 최초의 취득자가 누굽니까? 갑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첨부,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선의 취득과 취득시효가 있는데, 이거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선의 취득하고, 취득시효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최초의 취득은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말고. 자, 뒤에 가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취득이란다?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으로 취득하는 건데 앞에 사람으로 취득하는 승계 취득은 이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합니까?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승계 합니다. 근데 설정함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이건 뭐라냐면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설정적 승계 취득은 용인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인 물건이라고 하는데 용인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같이 전세권, 이런 것 등이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라서 용인 물건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게 설정적 승계,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무슨 취득이다? 설정적 승계 취득. 저당권 잡는 것도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취득.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이전을 받는데, 자, 우리가 이제 빚도 같이 받으면 무슨 승계를 한다? 포괄 승계를 합니다. 빚도 같이 받는 게 포괄 승계예요. 필기 다 돼 있죠, 판소한테? 예. 그런데 특정된 물건을 받는 게 무슨 승계를 한다고? 특정 승계를 합니다. 그럼 특정 승계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정된 물건을 받았습니다.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교환. 특정된 물을 바꾸는 걸 교환이랍니다. 공짜를 받는 게 증여입니다. 이렇게 특정된 물을 받는 게 특정적 승계 취득. 빚도 같이 받는 게 무슨 취득이다? 포괄 승계다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속이죠. 상속. 그 다음에 합병. 회사가 합병되면 앞에 회사가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죠. 그렇게 됩니다. 상속, 합병.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포괄 승계입니다. 자, 그래서 빚도 같이 받는 게 뭐라고? 상속이나 합병인데 뭐란다?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하는 거는 무슨 취득입니까? 최초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 하고 앞에 사람을 받는 걸 뭐랍니까? 승계 취득이라는데 승계 취득은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외울 필요가 없고 일단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으로 할게요. 변경을 합니다. 자,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주체가 뭡니까? 갑에서 을로 바뀌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잖아요. 이게 무슨 변경을 한다고요? 주체의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질적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 변경과 뭐가 있습니까?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변경은 여기 했어요. 뭐 어디 했냐면 요거 했어요. 요거. 첨부 있습니까? 자, 붙이니까 양이 어떻게 돼? 붙이니까 양이 어떻게 돼? 커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양적 변경은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첨부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의 설정인데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첨부만 기억하시면 되고 양이 올라간 거죠. 자, 질적 변경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을 뭐라 한다? 저당권자. 그럼 여러분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저당권 설정해 줬으니까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자, 만일에 여러분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으면은 땅이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이 수용 보상금을 이 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질이냐면 저당권자는 물건 위에 물상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이 있다. 물상 뭐라고요? 대위성이란다. 자, 그래서 물상 대위. 자, 그래서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있잖아요. 땅을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수용했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 받았으면은 은행에게 전화를 해서 뭡니까? 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들이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없고 수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모하라.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물상대예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났어. 자, 모르겠다. 나가면 다 보이는 사만 아르노브 있습니까? 그 사실을 몰라요. 사만 아르노브 몰라요, 이게? 바로 앞에 보입니다, 바로. 알죠? 자, 저기에 불이 났어요. 은행에 담보대출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대출 금액 어떻게 하겠어? 화재 보험금을 가져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충족해버립니다. 은행이 무슨 성질 갖고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4만 아르누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울산에서 그 앞에 보이잖아요. 불났잖아, 불. 그래서 이제 고리 됩니다. 이런 성질이 누가 갖고 있다고? 저당권자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은행이 대출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해줘요. 화재 나도 뭡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용돼도 수용보상금도 제일 먼저 가져가. 네? 이런 성질을 뭐란다? 물상 대위성이 난다고요.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이랑 화재보험금에 이 화재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자, 이런 권리는 무슨 대위성이 난다? 물상 대위성이 난다고요. 이 저당권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물상대가 22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27회 때 시험에 물상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파트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요거 저당권 파트를 합니다. 그때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 물상 대위성이 뭡니까? 바뀐 거니까 무슨 변경이란다? 질적 변경이랍니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가 있어. 대물 변제가 뭡니까?
자,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돈 갚으라면 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주면 안 되겠나?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야. 무슨 변제라고? 대물 변제. 바뀌었죠? 이게 무슨 변경이 난다? 질적 변경이 난다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의 변경에는 양적 변경, 붙이니까 양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질적 변경, 물상대위와 대물 변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이 18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작용 변경. 그럼 작용 변경이 뭐냐면은 자,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짜리예요. 여러분이 10억이 없다 하더라도 10억짜리 부동산 없다 하더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 1억 대출 받았는데 이 말고 이 국민은행부터 대출 받았는데 자,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병은행으로부터 또 1억을 더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가면은 후순위 대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시중은행만 가지 말고 새마을금고도 한 번씩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면은 후순위 대출합니다 이렇게 해놨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 후순위 대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 후순위 대출 해줍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후순위 대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사자마자 무조건 올라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후순위 대출 많이 줍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대출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1번 저당권이라 하고 두 번째 있는 저당권을 뭐랍니까? 2번 저당권이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서 제일 위에 있으면 1번, 두 번째 있으면 2번, 세 번째 있으면 3번.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저당, 2번 저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1억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요 1억을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국민은행을. 변제를 했어. 그러면은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을 변제를 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T가 좀 배워주면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 이게 뭐냐면 붙어서 같이 주는 성질이라는데 요 피담보 채권을 뭐하면은 변제를 하면은 이 저당권도 같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붙어서 같이 주는 성질을 뭐한다? 부종성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번이 변제로 소멸해버리면 2번이 순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걸 뭐란다? 순위 승진이라거든. 이 순위 승진을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에 순위 승진은 내용의 변경이다. 옵니까? X입니까? X.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입니다.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경은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자, 그래서 주체 변경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내용의 변경에는 양적 변경에는 뭐가 있다? 첨부가 있다. 질적 변경은 뭐가 있습니까? 물상대위와 대물 변제. 작용의 변경은 순위 승진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소멸이죠. 소멸이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 소멸은 뭐가 됐을 때? 목적물이 멸실됐다. 상품백화점 같이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된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누구 입장에서? 갑이 누군데? 전주인 입장에서 전주 입장에 봤을 때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이게 뭐랍니까? 상대적 소멸을 한다. 자,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요게 이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내면은 출제위원들 냈을 때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1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10한 2, 3년 동안은 4번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 파트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주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깁니까? 권리가 변동하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은 최초의 취득이 뭐가 있고 원시 취득이 있고, 앞에서 받는 게 뭐라고 승계 취득이 있고,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변경은 주체가 가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 첨부하니까 붙이니까 양이 올라가죠. 양적 변경. 물상 대위와 대물 변제는 뭡니까? 질적 변경. 순위승지는 작용의 변경입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됐을 때, 상대적 소멸은 전 주인 입장에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다.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권리 변동 나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양갈로 1번 보시면 되는데, 법률 관계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거 줄 것이면 돼. 변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입니다. 그 다음 줄 것이에요. 권리 변동이라 나와 있습니까? 일정한 원인, 법률 요건에 의해서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 효과로 권리가 현관편에 놓으시면 돼요. 줄 것이면 되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본서 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 뭡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다. 양갈로 2번 하고 있습니다. 즉 돼 있죠?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갑니다. 자, 어디 줄 거라고 했는데 줄 어디 끊는지 모르시면은 옆에 사람들 좀 보고,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컨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 하는지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줄 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줄을 꺼주냐면은, 이렇게 줄 거라고 했는데 줄 안 꺼주고 막 이래놓으면은 책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은요, 책 전체 줄 다 끄고 있습니다. 어디가 중요합니다. 줄 끄세요 하면 제가 이해했던데 거기 줄 끄시면 돼요. 아시겠죠? 현관펜 가져오셔야 되는 거 이해했죠? 현관펜 가져오셔야지 또 중요 부분은 현관펜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 줄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줄 건데, 그러면 이 책에 페인트, 요 책에 페이지에 포인트가 말이 잘 나오고 있네. 오래간만에 강의해서 그래요. 자, 오늘 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페이지에 포인트가 이 줄 건데, 현관펜 한 대가 포인트더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책을 다시 복수하거나 얘기할 때 이 포인트를 보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안 하면 여러분이 전부 다 줄 긋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21페이지 갑니다. 21페이지 가서 권리 변동의 모습. 옆에 보니까 별표 한 개 해놨죠? 이 책 쓰신 분도 뭡니까?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작게 돼 있잖아. 별표가. 예? 옆에 별표 한 개. 크게 해놓으세요. 네? 아시겠죠? 너무 작다. 옆에. 네. 여기도 이 책에도 보시면은 중요 부분 별표 또 3개 해놨습니다. 한 번씩 10년에 한 2-3번씩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별표 하나, 5번 이상 나오고 6번 정도 나온다. 별표 2개. 7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10년 동안 7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런 건 별표 3개입니다. 이 책이 그리 돼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권리 발생부터 봅니다. 발생.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놓습니다. 자, 일로 오셔가지고 보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책에 1번 돼 있고 2번이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그럼 앞에 이렇게 묶어 놓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그래서 현관펜 놓으세요. 원시 취득 현관펜, 승계 취득의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하는 거죠. 원시가 뭐예요? 최초 아닙니까? 취득. 자, 그 다음에 종료돼 있습니까? 줄 것이어야 됩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시효취득. 옆에다 적으세요. 시효취득이나 취득시효나 같은 말입니다. 취득시효나 시효취득 같은 말입니다. 선의취득, 첨부. 자, 그런 것들. 건물에 또 뭡니까? 신축이죠?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 무슨 취득이란다? 원시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승계취득은 밑에 갑니다. 앞에 사람부터 받는 걸 했어요. 그래서 니은번 있죠?
요게 니은번입니다. 이게 이전적 승계취득과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딱 묶어 놓으시고 이전적 승계취득의 현관펜, 디귿번에 설정적 승계취득의 현관펜이시고, 자, 이전적 승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A가 포괄 승계가 있고 뭐가 승계 있습니까?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자,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요거 A, B는 좀 바뀌었는데 똑같다. 뭐죠? 우리 책에는 특정 승계부터 해놨네요.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뭐 같은 거니까 수성을 싹 박아놨습니다. 자, A, B 이렇게 또 묶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특정 승계에는 매매 교환 증여돼 있죠? 찾았어요? 이거 해놨잖아. 매매 교환 증여 해놨잖아. 줄 거면 되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상속 회사 합병 나와 있죠? 포괄 유증까지 줄 거세요. 포괄 유증. 우리 시험에는 포괄 유증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세 가지까지 한번 체크하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권리의 변경 갑니다. 변경은 묶어놔야 됩니다. 주체의 변경 1번이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2번, 장애의 변경 3번. 여기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가서 내용의 변경에서는 질적 변경 현관펜 해놓으시고 기업부 돼 있죠? 그 바로 밑에 가서 물상대위 찾았습니까? 현관펜 물상대위나 대물 변제 이렇게 현관펜 다 해놓으시고, 자, 양적 변경은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첨부로 다 했습니까? 첨부의 현관펜 해주시고, 첨부함으로써 양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일단 요것만 체크하셔야 돼요. 양적 변경은 뭡니까? 첨부. 그 다음에 자격의 변경은 2번 저당권 1번이 소멸해가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 찾았습니까? 자, 어디에 현관펜을 씁니까? 순위가 변하는 건데 순위 승진입니다. 자, 옆에다가 무슨 승진을 해놓습니까? 순위 승진. 순위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순위 승진합니다. 우리 시험에 순위가 변하는 경우 나온 적이 없어요.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순위 승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시험에 기출됐던 질문을 다 했는 겁니다. 넘기시고 권리의 소멸입니다. 자,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죠. 자, 그럼 목적물의 멸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목적물의 멸실, 뭐 소멸시효 등등 있는데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목적물의 멸실. 상대적 소멸은 갑이 을로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죠. 맞습니까? 자,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다 했습니다. 자, 기본 예제 봅니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에 1번 지문. 저당권 설정은 이게 했잖아. 여기 있네. 저당권 설정은 뭐라고? 설정적 승계취득이지 이전적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뒤에 배워야 됩니다. 4번 배웠죠. 무주물 선점은 뭐라고요? 원시취득 이렇게 했잖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배운 내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일 때 시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나머지 2번, 3번, 5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바로 설명할 거예요. 자, 밑에 22페이지에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갑니다. 권리변동 원인. 자, 요 권리변동의 원인은요. 판서 노트 1페이지 보시면 돼요. 판서 노트 1페이지. 권리변동의 원인입니다. 원인. 자, 판서 노트 1페이지 딱 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률 뭐가 나옵니까? 사실 나와요. 판서 노트 1페이지. 네, 법률 사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 효과. 법률의 효과.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판서 노트 돼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놔야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네. 봅시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정의를 같이 적어 놓읍시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요게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은 무슨 사실이란다?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의 정의는 좀 이따 책에 줄 겁니다. 이거 줄 거라고 할 거거든.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시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밑에 이제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 그거 있잖아, 1페이지에. 그게 가장 중요해. 그거 외워야 돼. 그거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냅니다. 그것도 시험 질문 나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 내용 적을게요. 법률 요건은 뭡니까? 요건은 권리 변동의 이거 해놨잖아요. 권리 변동의 원인. 요거를 이제 법률 요건이라 하고,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권리와 의무.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 하는데, 그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 둘이가 원해서 바뀐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일한다?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매를 아까 했었잖아. 매매를. 자, 우리가 각과 을이 둘이 원해서 뭐 했습니까? 매매를 했죠. 둘이 원해서 교환을 합니다. 바꿀 수 있어. 둘이 원해서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원해서 정리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이 원해서 위임할 수 있고 임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등등등. 그러면 이거를 정의를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독일 법학자들이, 자,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은 무슨 행위라고 부르자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고 한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등, 사용대차 이렇게 위임, 임침 등등등 당사자가 원해서 갑에서 을로 바뀌면 무슨 행위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아니면 여기 아니고 상속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률 규정으로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랍니까? 법률 규정이라고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 그러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원인을 뭐라 하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원에서 바뀌면 무슨 행위라고 부르고? 법률이라고 하고, 상속 판결 뭡니까? 경매같이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은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에서 넘겼을 때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자, 판결과 상속 이렇게 수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 뭐라고 해요? 수용. 법률 규정으로 바뀐다 그래. 그러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은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거 딱 두 가지라고요. 그럼 그 그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서술형으로 쫙 정리만 딱 해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버리세요. 알겠죠? 제가 얘기했죠? 요 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법률행위 종류에 보면은 단독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있죠. 맞죠?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버리면 돼. 뭐만 보면 된다? 단독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눈다.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줄거로 갑시다. 자, 어디로 가느냐? 2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아시겠지만 그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 저녁 수업이 원래 7시부터 해야 되는데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9시까지 무조건 영업을 종료하라니까 6시 반에 앞에 했듯이 6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저녁반은 6시 반에 시작해서 9시까지 마쳐야 됩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안 하나? 알았죠? 그러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은 원래 3일까지만 하고 이제 4일날 다시 이제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원래 방역수칙가 이제 방역수칙 그때 갈 때 3일까지만 이렇게 지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늘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전 강의보다 1시간 이상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 토요일 날 우리 2월 달쯤 돼가지고 1월 말부터 해가지고 보강을 할 겁니다. 저녁반을 위해서. 아시겠죠? 근데 오전만 사람 못 오냐? 와서 또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한 번 더 듣는다 그래서 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돈을 더 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반 사람들이 좀 모자란 부분을 보강해 줄 테니까 만약에 시간 되시면 또 토요일 오셔서 들으셔야 되고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녁반 사람들은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책에 가십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저녁반 수업 시간은 오늘 다시 공고를 다시 해드릴게요. 문자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전에 듣다가 오후에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2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무슨 요건이나 한다고요? 그거 줄 것이어야 돼.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법률 요건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첫 번째 줄 것이면 됩니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 내지 법률 관계 변동의 원인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서 첫 번째 줄 끝에 법률 행위, 계약 등. 이 계약 등이 요거죠, 이거.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 등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것은 무슨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 원해서 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뭐랍니까? 법률 규정. 그럼 뭐가 있느냐? 뒤에 가니까 상속, 판결, 견매 등 있죠.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가압에서 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 하는데 권리가 가압에서 을로 바뀌는 것은 원해서 바뀌는 법률 행위와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게 뭐라고? 법률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법률 사실은 줄 끊으시면 돼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뭘 한다 그랬습니까? 법률 사실을 했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책에 좀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판서 노트에 3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 원래 법률 사실에 대해서 이 분류를 좀 상세하게 기본선을 좀 해놔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네, 이거 좀 봐야 돼요. 그 법률 사실이 저희가 아까 뭐였습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법률 사실 분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판서 노트는 3페이지입니다. 자, 3페이지인데 자,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법률 사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죠.